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5.8%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1.17%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차익 실현을 조금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작할 때부터 원웨이 하락, 그러니까 원웨이 매도를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조 5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기업이 그 약세를 보였던 거에 따라 이제 국내에서도 그동안 이제 데드캣 바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초반에 계속 같이 밀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 바닥 찍고 막판에 장 마감할 때는 완전히 다 그 말아 올려서 원상복귀 수준까지 갔죠. 이제 800억 수준까지 간 거는 거의 그 매도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선물 시장, 그러니까 현물은 이게 단기 차익, 현물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선물로 해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시장에 미국이 상승해서 마감하면은 우리 증시도 똑같이 상승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 그 원웨이로 밀어버린 다음에 이제 막판에 하나의 포지션으로 해지하는 수단, 특히 선물을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일은 상승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이 4조 6천억 원 사서 매수, 그러니까 이건 매수해서 방어했다기보다는 그 매도를 하니까 밑에다 걸어둔 게 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걸어둔 게 체결을 해가지고 힘이 없는, 매갈이 없는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법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4조 원이나 순매수할 정도로 이제 바닥에 학습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도 5% 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때는 아마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개인들이 밑에서 받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만큼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영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6,470으로 마감되는데, 만약에 6,200 정도 간다 하더라도 6,200에서 6,150, 80 그 정도 수준에서 방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략적으로 6,200까지 떨어지면 4% 정도 되죠. 3, 4%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오늘같이 완전 매갈이 없는 시장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연속으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데드캣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이때도 매갈이 없이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급락 나왔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처럼의 급락은 아닐 거고, 이런 비슷한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 나오는, 그러니까 고점 찍고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이 아마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봉에서 나올 것 같은데, 보통 목요일에서 많이 나오겠죠. 금요일보다는, 금요일은 통상적으로 오후장이 약해서 그 상승봉이 나오기 힘든 구조예요. 오후 될수록 이제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매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마 목요일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 미국은 여기 호르무즈는 그 미국 땅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미국 영토로 선언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빠져나가려는 흐름은 이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11월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쪽으로 이란에서 북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기에서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가 지금 작전 수행이 9개월 차인가 9개월이 넘나 그러는데, 어쨌든 장기간 하고 있는데 역대급 작전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 바다 위에서 계속 작전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작전 수행 능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그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야 이제 호르무즈 관련 쪽은 이슈가 조금 덜해질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 비축유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저거 나오자마자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왜냐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가를 건드리는 트리거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죠. 0.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사흘 연속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러까지 가지 않고 8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호르무즈 관련 쪽은 그 이슈가 조만간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요. 아직 사흘간 유예기간, 트럼프가 자주 하는 거죠. 강하게 말을 하고 이제 유예기간 주고 협상, 이게 협상 기간인데, 협상 기간으로 쓰는 이 타이밍에 협상이 잘 되면은 좋게 끝나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관세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노이즈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영향을 미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에 반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이유가 그동안 떨어진 게 컸던 이유도 있고, 이제 그동안 너무 코스닥이 잠잠했잖아요. 이제 5, 6월부터 코스피 오를 때 코스닥은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거의 다 팔 사람들 웬만해선 다 팔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코스닥이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내년에도 이슈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코스피는 반도체 관련 쪽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연장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노이즈로 발생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그 분석 뷰에 따르면은 이제 그 코스피 상장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컨센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은 당연히 내년도 좋게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도 역시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 주가는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PER, 그러니까 PER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평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 가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본을 유입할 가능성이 높죠. 외국인들은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그 환율이 이제 드디어 1,300원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앞자리가 드디어 바뀐 거예요. 원래 4, 5에서 이제 300짜리로 바뀌었잖아요. 1,300.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건 심리적으로 엄청 커요. 왜냐면 이게 트리거가 되거든요. 왜 트리거가 되냐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오를 때는 상승이 상승을 부르니까 하락할 때는 하락이 하락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을 때 급락이 자주 나왔던 이유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매도가 걸리면은 사이드카까지 불러올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걸리니까, 이 부분이 그 악재로 작용할 때는 너무 안 좋은데, 이제 호재로 작용할 때,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인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는 호재죠. 그런 해외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서민들 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재가 호재를 불러내.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된다고 아까 앞선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수출이 잘 되면은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면 당연히 달러를 벌잖아요. 달러를 이제 원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고 물량이라 하는데 이 내고 물량도 들어갈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ADR 그 자금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외국계 자본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는 국내 증시에 들어오려고 자금을 조금 그 투입하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크면은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대기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그 부분 필요 없이 이제는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면은 환차익을 노리는 단기 그 수급도 들어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외국계 자본까지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달러를 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많은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그 로봇 관련 쪽으로 오늘 그 주식들이 돌았는데 이거는 로봇 유니트리가 상승을 한 이유고요. 그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고요.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면서 오늘 꽤 괜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크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얘네들이 상장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초반에 강했지만 일단 오후 되면서 수급이 이탈을 하자 그 부분도 당연히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재조정 받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로봇은 관련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질 여력이 충분한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전선 이쪽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채널에다가 언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채널에 입장을 하시면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에 입장하시려면은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보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원전선 같은 종목 그리고 클로봇 아니면은 그 여타 다른 그 로봇 관련주들도 이런 것들도 계속 세아메카닉스 이런 것들 언급드리는 종목들 슈팅 나올 만한 구간에 접근하면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니까 채널 관련된 거는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뉴스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국내 증시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와는 다르다. 그 전에 호재가 나와도 코스닥이 반응을 안 했는데 이제는 코스닥이 먼저 반응하고 먼저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둔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닥을 보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스피를 버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는 보통 코스닥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후에는 코스피 종목 우량한 아니면은 단기간 내에 바닥을 잡은 그런 모습을 보인 종목들 위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반도체 종목이에요. 반도체가 여전히 실적을 잘 벌고 있고 벌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코스닥 종목인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죠. 실리콘2라는 종목이에요. 얘는 코스닥 종목으로 지금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이제 주가 차트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중심 라인이 대략적으로 4만원 구간인데 이 라인을 잡고서 긴 파동,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이잖아요. 장기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라 아주 크게 갈 거예요. 물론 보유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실리콘2가 이제 실적으로 성장세 56,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예전에 작성한 거라 지금은 더 높여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목표 주가를 잡은 이유는 올 2분기 매출액이 이제 4천억 넘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억 넘게 발생하면서 각각 52%, 59% 그러니까 50% 넘게 상승을 한 기염을 토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럽 2,000개의 화장품 매장의 주인이 될 것이다. 실리콘2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상위권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운영사로부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할 정도로 3천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실리콘2가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KUE 뷰티가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영 이런 데들 다이소 같은 데 우리나라 와서 이런 곳에 가서 화장품들을 많이 산다고요. 근데 그거 많이 사는 이유가 이제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화장법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연스럽고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화장법이라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도 주목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접목을 해서 이제 K-뷰티를 넘어서서 이제 단순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화장품 브랜드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대요. 지난달에 1등이 이제 이번 달 1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화장품 브랜드는 빠르게 바뀌는 그런 트렌드? 하여튼 약간 변화가 엄청 급변동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실리콘톤은 이게 상관없죠. 얘네들은 브랜드 소싱부터 재고 관리, 물류 관리, 그리고 유통까지 한 번에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간 네이버 쇼핑 같은 거죠. 플랫폼이에요. 얘는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적은 해외 매장을 따로 차리기 힘든 그런 브랜드들, 이제 중소형 브랜드들이 하지만 제품력은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런칭시켜주고 거기에서 유통 마진을 먹는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브랜드가 빨리 바뀌든 말든 상관없어요. 빨리 바뀌는, 그러니까 이번 달 1등을 런칭시키면 돼요. 다음 달 1등 될 거를 또 예상을 해서 런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것들은 퇴출시키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그런 트렌드 보다는 이제 자체 유통 구조망을 만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폴트2A 리스본까지,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유럽 시장 공략에 아주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유럽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 K-뷰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따움이었나 어쨌든 그게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외국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랑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런 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매장에 유명한 것들 다 깔아놓죠. 이제 메디큐브, 조선미녀 막 이런 것들, APR 그리고 APR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바글로벌 같은 제품들을 깔아놓겠죠. 그러면은 실리콘2는 얘네들이 잘 나가면 물론 좋겠지만 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구조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만약에 달바글로벌에 제품이 안 나간다, 그럼 달바글로벌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겠죠. 하지만 실리콘2는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방어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K-뷰티에 대한 유통을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 게다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에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겠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그러니까 남유럽도 공략하고 중부 유럽도 공략하고 전방위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계적인 펀드가 3천억이나 무려 투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추세 라인이 4만원을 기점으로 얘네들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긴 파동, 상승 폭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보다는 약간 조금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정확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밀리는 건 지수 영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고점도 아마 지금 6만원까지, 제 목표 주가는 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56,000원 정도 제시했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전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니까 지금 6만원이 왜 6만원이냐면은 전 고점이 63,000원인데 안정적으로 6만원까지 들어 올릴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니까 지금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7만원까지도 봐도 된다
하지만 그거는 이후에 파동의 크기를 보고 나서 더 할지 안 할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파동이 괜찮은 가운데 지금 최근 며칠간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이런 역대급 거래량과 맞먹는데 이런 거래량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고점에서의 거래량을 씹어먹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 물량을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6만원 이상을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못 먹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꺾이는 흐름 나오겠죠. 제가 여기 물량이 바닥에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익 매물 나오고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바닥을 이탈한다, 그럼 그건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하지만 이 바닥이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이탈하지 않고 이 전저점 바닥 부분, 이 부분 3만원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파동의 크기가 이제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 거래량이 무척 중요한데, 이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당연히 6만원을 빠르게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한 번 더 쉬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큰 라인을 그려가고 있다. 그 라인을 그려가는 상황에서의 작은 변동성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재무가 지금 엄청나게 예뻐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 21년도부터 계속 쭉 상승 추세 그리고 있죠. 꺾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동의 그 변동성, 이런 변동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잔파동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분기 실적인데 3분기마다 실적 데이터를 볼 때마다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장기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추세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게 추세 추종 기법인데, 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그 주가는 계속해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파동으로 봤을 때 꺾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주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게 우상향이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소형주나 가능할 때지. SK 하이닉스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3배, 5배 갈 때 얘가 10배 갔거든요. 제가 25만원대부터 4848 하던 종목인데, 4848보다 계속 들고 있었어야 되는 종목이죠. 지금 이게 25만원, 이때 작년 이때부터 상승하는 척 하다가 깨졌죠. 그러볼게요. 이때도 100% 넘게 상승했는데, 그러고 나서 횡보를 길게 해요. 이제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11월에서 상승 직전까지 거의 2달 정도를 횡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도 한 번에 가진 못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2도 어쩌면 지금이 아마 한 5년 동안, 아니면 몇 년, 한 2, 3년 동안 놓고 보면은 지금이 가장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으면은 기점은 아마 3만원일 거예요.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괜찮을 거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실리콘2였고요. 내일은 새로운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